안녕하세요. 신세계안과 김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굴절 수술 전에 차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에 오시면 차트에 적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난해한 기호들을 보시면서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디옵터라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들리실 건데요. 디옵터라는 것은 환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눈의 굴절력 부분을 수치화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을 때 초점 거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미터로 표시를 한 것의 역수값을 의미를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우실 텐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근시, 플러스가 있으면 원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절대값의 수치가 커지면 원시나 근시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설명드린 디옵터라는 값에서 0에서 3디옵터까지는 경도, 3에서 6디옵터는 중등도, 6디옵터 이상은 고도 근시 혹은 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OD/OS. 안과에서는 OD는 오른쪽, OS는 왼쪽. 이제 둘 다 라틴어인데요. 오큘러스 덱스터라는 단어를 OD, 오른쪽을 사용을 하고, 오큘러스 시니스터라고 OS라는 것을 왼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IOP란 인트라 오큘러 프레셔의 약자로서 쉽게 말해서 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의 정상 범위는 9에서 21까지를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낮거나 그것보다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퓨필이라는 것은 퓨필 사이즈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6mm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을 평균 크기로 얘기를 하는데요. 퓨필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빛에 의해서 빛번짐이나 눈부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퓨필 사이즈가 크게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각막 두께만 충분하시다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수술을 해서 빛번짐과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셔머 검사 혹은 쉬루머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양을 측정을 하는 검사입니다. 굴절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번짐, 눈부심,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셔머 테스트 양 값이 많이 적어서 10보다 밑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을 이미 수술 전에도 가지고 있게 되는 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인공 눈물을 잘 사용하는 조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셀은 엔도텔리얼 셀 카운트의 약자로서 각막의 내피세포의 숫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각막은 층이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의 숫자가 2000개보다 낮게 되면은 각막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하고, 혹시 1000보다 밑이 되는 경우에는 굴절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각막의 모양 및 각막의 두께입니다. 각막 두께가 충분해야지 수술을 했을 때 깎고 나서 남는 양의 값이 충분하기 때문에 눈이 잘 견딜 수가 있게 되고 원추각막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각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값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검사 장비들의 수치들을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수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각막의 평균 두께인 530 마이크로미터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술 각막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되고 안 되고 부분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막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4가지의 기계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각막 두께를 측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R이란 사이클로플래직 리프렉션의 준말로서 굴절 조절 마비 검사라는 검사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눈동자를 키우는 산봉을 통해 가지고 없앤 다음에 눈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도수를 확인을 하게 되고, 확인된 도수를 이용을 해서 수술할 때 정확한 값을 기계에 입력을 해서 정확한 도수 교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추가로 MR 값이라는 게 있는데 매뉴얼 리프렉션의 약자로서 수술하기 직전에 검안사분들께서 렌즈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값이 실질적으로 내 도수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각막 두께가 많이 남게 되면 당연히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재수술이 가능하지만 수술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재수술로 라섹 수술만이 가능하게 되고 라식 수술을 한 경우에는 라식과 라섹으로 재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섹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재수술이 라섹으로만 가능합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종류에 따라서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경우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그분께 맞는 수술을 권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굴절 수술은 라식, 라섹, 스마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값은 첫째, 각막의 두께, 두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시나 근시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시가 있는 눈의 경우에는 스마일 수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라식이나 라섹으로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국도 근시 같은 경우에는 라식, 라섹, 스마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ICL, 즉 안내 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시력 교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신세계안과 유튜브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는 건데 나는 못하겠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